여러분, 오늘은 제가 형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 하나 사라진 커튼, CCTV도 지문도 없던 사건. 이 사건은 CCTV도 없고 지문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라고는 사라진 커튼 한 장과 재활용 쓰레기 봉투뿐이었습니다. 때는 2000년 4월 초순, 어느 날 파출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장소는 서울 영등포 상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모텔 앞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문제 쓰레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순간, 현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활용 비닐봉투 안에는 커튼 천으로 감싸진 영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딘가에서 이곳까지 옮겨와 버리고 도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형사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이 사건은 살해인지 자연사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수사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저희는 가장 먼저 현장 주변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건 발생 지점 주변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봉투에는 구로구청장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구로구청 관계 부서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 봉투 배포되는 곳을 확인해 보니 이 봉투는 수천 곳에 배포되고 여러 업체를 거쳐 다시 유통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봉투로는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단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아를 감싸고 있던 커튼이었습니다. 커튼 일부를 잘라 가정용인지 영업장에서 사용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인근 커튼 매장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 커튼 가정집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용입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요즘은 가정용과 영업용 구분 없이 인테리어에 다 사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커튼을 보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커튼은 디자인 색상으로 보아 가정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용에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구로구청에서 발행된 점을 종합해 구로구에서 영등포까지 와서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판단으로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구로구청 숙박업 담당 부서에 수사 협조 의뢰하여 구로구 관내 모든 숙박업소 명단을 확보했고, 너무 숙박업소 명단이 몇백 개로 인하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각 구역장 대표가 몇십 명이 계셔서 그분들과 회의하여 구역장에 있는 모텔 대표들에게
최근 커튼이 훼손되거나 커튼이 없어진 업소가 있는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3일 후 한 모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최근 여자 손님 한 분이 투숙한 뒤 그 방에 청소를 하러 갔더니 창문 커튼 한쪽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말해 사건이 거의 풀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모텔에 찾아가서 종업원 상대로 그날 투숙한 여성이 있던 방을 안내받아 가보니 영화를 감싼 커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업원 상대로 숙박 구명단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종업원이 그날 숙박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명단을 다 작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륜 관계 손님이나 사생활을 이유로 숙박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즉, 이 여성의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모텔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 여자는 단골이었어요. 얼굴만 보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사건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이름도 없고 사진 한 장 없는 상태에서 사람 하나의 기억에만 모든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아 끝까지 후회 없이 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어 범인이 구로구 관내 거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구로구 관내 동사무소를 구로 1동, 2동, 3동, 가리봉동, 오류동 등 많은 동사무소로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개명되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루에 한 곳씩 종업원과 함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에서 중반 여성 출생연도 1월에서 12월생까지 약 10년 폭으로 개인별 주민등본 대장, 요즘은 전산화로 수사 편해졌으나 당시는 전산화가 안 되어 책꽂이 같은 곳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여 하루에 몇백 명의 주민등록 사진을 보여주며 하루하루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종업원이 한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여자예요. 그 사진 속 주소지로 이동해 잠복 근무를 시작했고 잠시 후 장바구니를 들고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 경찰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진행하자 여자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여성은 군인 남편과 결혼한 상태였고 어릴 적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란 당시 함께 투숙한 오빠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집안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빠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의 아기를 임신하고 오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충국 사업차 출장 간 상태이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복대로 감싸며 생활했습니다. 만삭이 되자 남편은 또다시 훈련차 집에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과거 자주 가던 모텔에 혼자 들어가 진통을 겪으며 혼자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양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뜯어 아이를 감싸고 모텔 앞 대로변 간이 매점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여 가져와서 영아를 커튼에 감싸고 비닐우 봉투 속에 넣고 바닥에 너무 많은 피를 수건으로 닫았고 수건을 빨아서 모텔에 두고 영아를 커튼에 감싸고 재활용 비닐우 쓰레기 봉투에 넣은 뒤 버스를 타고 영등포로 가 모텔 앞에 버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라고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긴 사건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단서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형사였다면 이 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재구성해 여러분과 함께 추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콘텐츠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오래 걸렸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